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카카오, 다들 아시는 기업이죠. 일본을 휩쓸고 있죠. 이 소식 먼저 전해드려 보고, 화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또 세계를 휩쓸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 클래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덧붙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일이죠. 출시 4주년을 맞는 카카오 재팬의 만화 플랫폼이에요. 피코마가 웹툰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국 웹툰의 힘을 앞세워서 일본 콘텐츠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실 만화하면 예전에 이제 우리 나이대에 뭐 지금 40대 50대건 뭐 30대건 어릴 때는 일본 만화가 뭐 여러 가지 뭐 사무라이 디포 큐도 있었고, 저는 뭐 나루토 뭐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잘 없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만화 시장을 일본이 휩쓸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가서, 웹툰도 만화잖아요, 만화 시장을 휩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피코마는 작년 4분기 영업이 흑자까지 달성을 했고, 3년 연속 거래액이 2배 이상, 그러니까 한 개년도 지날 때마다 2배 성장을 3년 연속하는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코마가 2016년 4월에 출시가 됐죠. 그 다음에 17년에는 거래액이 14배 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배 이렇게 커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성장과 이 마케팅 효율에 힘입어서 지난 4분기에 처음으로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을 했고, 올해 연간도 당연히 흑자로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다운로드 건수도 2천만 건을 지금 거의 눈앞에 두고 있고, 이 피코마가 결국에 만화를 디지털로 옮긴, 그러니까 디지털 코믹뿐만 아니라 모바일용으로 제작한 웹툰을 함께 유통해서 이용자가 유무료로 즐길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재팬이 일본 작품이 아닌 또 한국의 자랑스러운 K-웹툰도 지금 급성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저도 뭐 이걸 보진 않았습니다, 이 웹툰을. DNC 미디어에서 한 웹툰인데 2018년도부터 카카오 페이지에서 독점 이제 연재를 한 데 통해서 피코마를 통해서 일본 시장으로 이게 넘어갔어요. 이게 누적 구독자 수 100만 명을 넘기면서 베스트 오브 2019에서 1위 웹툰으로 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코마 안에서의 베스트 1위 웹툰인데, 이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만화를 우리가 통해서 뭔가, 물론 거기서 제휴도 맺고 있지만 1위는 한국 만화로 일본인들을 이끌고 있다, 거기에 구독자가 막 누적이 1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팩트들, 사실관계들을 체킹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코마는 이런 어떤 무료 컨텐츠도 잘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유료를 섞어가면서 영업이 흑자에 전환을 했다. 카카오의 전형적인 이제 사업 전략이죠. 처음에 무료로 풀다가 일부씩 유료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 거래액 성장도 이끌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작년에 들어서 가지고 흑자 전환도 이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을 거뒀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또 중소기업 소개 시간입니다. 클래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거는 원래 제가 요즘에 돈 되는 라디오 멤버십 가입자분 관심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거는 가입자분 관심 기업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관심이 가서 심심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기업인데요. 뭐 추천 종목 이런 거 절대 아니고 그냥 재미로 분석해본 것이니까 재미로만 들어주시기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명백히 이 종목을 지금 업로드하는 시점에 단 한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랑 그러니까 아무 관련이 없다, 이거죠. 재미로. 클래시스가 뭐하는 회사냐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슈링크 하나로 일단 정리가 됩니다. 이 피부과 다녀보신 분들은, 써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처음 판매했을 때 슈링크를 이제 레이저 기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판매할 때 수익이 일회성으로 먼저 나고요. 그 다음에 카트리지라고 소모성 부품을 계속 갈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프린터 쓰면 계속 프린터 잉크를 회사에서 사가지고 계속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러면 프린터 회사는 프린터로 한번 일회성으로 팔고 잉크로 계속 파는 거고, 예를 들어 뭐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최근에 칩스앤미디어 같은 회사가 라이센스 매출이 반도체 IP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로열티 매출이 꾸준히 나오듯이 꾸준히 이 회사도 클래시스도 소모성 부품 매출이 나오는 그런 기기다,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매출 구조죠. 칩스앤미디어도 그렇고 클래시스도 그렇고, 뭔가 자기가 계속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기기를 팔아야지만 영업이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로열티 매출, 그러니까 뭔가 소모품 매출이 나오게 되면 안정적인 바텀 영업이익, 바텀 당기 순이익이 확보가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라이센스 매출이 뒷받침 돼줘야지 계속 성장하는 건 맞지만요. 클래시스가 2017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매출이 350억, 영업이익이 1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2019년 실적이 매출이 800억 원, 350억 원에서 2년 만에 800억이 됐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00억 원에서 2년 만에 417억 원, 믿기지 않는 경이로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런 기업을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2019년에 매출이 800억이고 영업이익이 417억이에요. 무려 영업이익률이 51%에 달합니다. 이 영업이익률은 물론 일회성이에요. 이게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막 와, 이 회사는 꾸준히 영업이익률이 뭐 100원 팔아서 50억 남겨먹고 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지만, 장사가 잘 될 때는 이 정도로 원가 매출 구조가 나오기도 하는 그런 회사구나 정도는 증명을 해준 셈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언택트 산업이 이제 많이 기업들이 뜨고 있는데, 그 언택트 쪽을 제외한 많은 산업들이 글로벌 보건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꾸준히 갈 기업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 며칠 전에 언급드린 반도체 쪽을 보면, 반도체가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계속 이 분야 쪽에서 업종에서 근로를 했었으니까 ISC 그 소재 소모품 기업들이죠. 월덱스나 코미코, 뭐 하나 머티리얼즈, 뭐 이거 소재주도 있고 장비주도 있고 한데, 이런 회사들은 결국에 반도체 이번 사이클에 따라서 가는 회사들인데, 클래시스 또한 약간 그런 류다. 주춤은 하겠죠. EQ 때 아무래도 글로벌 보건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하지만 성장세를 멈출 수는 없다. 1Q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 매출익 모두 20% 증가했죠. 작년에 그런 경이로운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1Q 때 영업이익 매출액이 모두 증가했다. 그만큼 성장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물론 2분기 때 지금 보건 이슈 영향을 받으면서 시술을 받는 환자 수가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외출 자체를 적게 하니까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이미 한국은 이제 4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다들 아시듯이 1Q는 이미 검증이 됐어요. 클래시스가 성장했다는 게. 1Q는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성장을 했다. 이게 검증이 일단 수치로 나온 거고, EQ가 걱정인데, EQ가 이런 이슈 영향을 받으면서도 환자 수 감소가 일어나겠지만, 한국이 지금 진정세로 정상화 궤도로 진입을 했고, 내원 환자 수가 제가 체킹한 바로는 3, 4월달 증가세에 있습니다. EQ는 컨센서스 하향은 당연히 있겠죠. 실적도 원래 그런 경이로운 성장세를 생각하면 조금 하향되겠지만 3Q부터는 완전 전상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는 뭐 별로 피부에 이렇게 관심은 크게 없지만, 여성분들은 뭐 다른 건 안 해도 피부 관리는 하러 가잖아요.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라고 하죠. 그러니까 HIFU, 영어 발음이 아주 구려서 죄송합니다. 공대 출신이라. 리프팅 시술은 이제 인지도 상승이나 효과성으로 국내 피부과 및 클리닝에서 기본 미용 시술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이 HIFU 리프팅이 인기를 끌에 따라서 신규 업체들이 물론 진입은 하고 있죠. 하지만 시장 경쟁 심화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게 브랜딩 가치도 있고, 원래 받았던 사람들이 받는 것도 있고, 기술력의 차이도 있고, 슈링크 장비가 이미 도입이 많이 돼 있어요. 피부과 의원들의. 그러니까 그 병원 측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피부과 만약에 제가 의사다 하면 이미 장비 도입으로 고정비를 확 지출했어요. 자기가 이거 좋다고 하니까 HIF요. 그중에서 우리나라의 슈링크가 유명하니까 샀어요. 근데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어떤 신규 업체가. 근데 슈링크보다 별로 뛰어난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고정비를 굳이 다른 브랜딩도 안 좋은 거를 사서 쓸 이유가 없잖아요. 걔네들이 뭔가 입증을 하고 환자가 그걸 걔네들 신규 업체들 걸 찾아야지 그때 의사가 반응을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미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미 나간 이 그 장비에서의 소모품 매출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게 결국에 브랜드 인지도 강화로 선순환 구조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수출도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물론 이 클래시스가 무조건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이 울세라에 관한 특허 침해 이슈가 서한이 작년도 한 10월인가 11월인가 받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 회사가 조금, 그거는 근데 내용을 저희 같은 개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지금 극비리로 다루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게 얘네들이 특허를 침해했다 안 했다에 따라서, 만약에 특허를 침해했으면 해외 매출에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특허를 침해했어도 국내 매출은 꾸준히 갈 겁니다. 이미 특허를 슈링크가 국내 특허는 잡고 있어서. 하지만 지금의 어떤 슈링크의 기업 가치나 이런 걸 보면 해외 수출 확대성까지 반영을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특허 침해 이슈에 따라서 이 회사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 요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런 슈링크의 인기를 알 수 있는 게 네이버 트렌드라고, 검색어를 사람들이 네이버에 얼마나 검색하냐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이버 트렌드의 슈링크,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검색 트렌드 현황을 한번 보시면 경쟁사 울세라랑 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울세라는 꾸준하게 가는데 슈링크가 한번 점프업 합니다. 그래서 울세라를 완전히 이제 제치거든요. 그래서 인지도가 확실히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고, 즉 이 회사가 아무래도 2019년 워낙 성장을 잘해줬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는 올해 이슈도 있고 둔화는 물론 될 수 있겠지만, 꾸준한 매출 성장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될 수는 있어도 꾸준한 성장은 확실하다. 이해하시죠? 그러나 어떤 기업의 흐름과 당연히 주가의 흐름은 다르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시니까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 슈링크가 좀 싸요. 피부과에서 맞아보시면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또 있고 해서 괜찮습니다. 한번 맞아보세요. 한번 피부 관리도 할 겸.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성장이 무궁무진하게 기회가 열려있는 그런 산업들이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죠.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요. 뜨거웠어요. 좋은 투자 기회를 또 놓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계속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하는 행사다 보니까 걱정하는 부분도 많았고, 또 최대한 면밀하게 그런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팀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회의도 많이 하고 다각도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들을 자본가로 키우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한국의 여성들이 고급 인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 많은 관계로, 그거를 좀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의미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행사가 워낙 커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꾸준히 오셔서 자녀분들 거, 특히 이제 미성년자,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들 거 이제 주니어 펀드 작성 많이 하고 가세요. 강연 먼저 한번 들어보고 이제 펀드를 고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셔서 이제 평소에 저희한테 못 오셨던 분들이 이제 오늘 오신 김에 이제 필요 서류 가져오셔서 직접 가입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고 했다면, 대표님 워낙 저희 고객분들 만나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또 이런 기회 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분께서 현금 흐름표가 되게 중요하고, 그중에서 매출 채권과 재고를 봐야지 3차원적으로 저희가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경제 같은 걸 관심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 친구들 알아갈 수 있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저희가 이런 회사를 알아볼 때 어려움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코칭 같은 걸 해주시니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 많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중국을 왜 투자해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 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니까 제가 사실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으셔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게 강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강연할 때 보면은 정말 심각하세요. 참가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뭐든지 해야겠는데 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굉장히 학구적이십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촬영도 많이 하시고 노트 필기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액션 플랜을 몇 가지를 짚어드리거든요.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가장 세금 혜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유리한 계좌인데 이 부분을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많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참석을 못하다가 오늘 좀 큰 행사가 있다 그래서 시간 내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좀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 환갑잔치 하실 때 제가 다 시니어 펀드를 선물을 해드렸었고 이제 뭐 조카 태어났을 때는 주니어 펀드 선물해주고 뭐 결혼할 때 축의금 대신에 펀드 선물하고 주변에 좀 선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메리츠 거를. 네. P2P 펀드의 기본부터 개념부터 그다음에 최근 그 현황까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프라 펀드, 시니어 펀드 투자자분들도 수익률이나 펀드의 운영 전략 등에서 좀 궁금하신 부분을 많이 해소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경쟁하는 펀드들하고 수익률 부분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더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자산에 대한 그 상세한 부분을 시간이 허락한다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키즈 클래스의 김동준 애널리스트님의 강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사이자 미래의 학부모로서 경제교육과 금융교육이 되게 막막하게 느껴지고 실제로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그림이랑 비유랑 같이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속속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잘 구성된 강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